실화 감동 이야기 눈물과 회한의 삶의 기록. 나는 아직 엄마입니다. 어느 요양원 노인의 절규. 제 이름은 김명자입니다. 올해로 82이지요. 사람들은 이곳에서 저를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간호사 선생님도 요양보호사님도 주방 아주머니도 목욕 봉사 오신 분들도 모두 그렇게 불러요. 하지만 사실 저는 이름이 불리고 싶었습니다. 명자씨, 김명자 어르신, 아니면 그냥 엄마라고요. 요양원에 들어온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매일 아들이 왔습니다. 과일도 사오고 손톱도 깎아주고 엄마 밥은 맛있어? 하고 웃으며 물었지요. 그때만 해도 이곳이 잠깐 머무는 곳일 줄 알았습니다. 허리가 좀 낫고 기력이 회복되면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아들의 방문은 주 3회가 되고 그 다음엔 주 1회, 지금은 설과 추석에만 옵니다. 가끔은 바쁘다며 영상통화로 대신하겠다고 합니다. 화면 속 그 아이는 늘 밝게 웃지만 저는 압니다. 그 눈빛엔 죄송함이 아니라 조금의 의무감만 남아있다는 걸요. 이곳은 따뜻합니다. 밥도 잘 나오고 보호사님들도 친절하세요. 하지만 가끔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옵니다. 밤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불 속에서 눈물이 납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줬으면 한 번이라도 엄마 저 왔어요 하고 안아줬으면. 어제는 같은 병실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가족이 오지 못해서 장례는 병원에서 간소하게 치러졌지요. 그분의 자리는 이틀 뒤면 또 누군가로 채워질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덧없이 흘러가고 남겨진 사람은 이름도 기억도 조금씩 잊혀집니다. 하지만 저는 잊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들, 딸로 아내로 그리고 엄마로 온몸을 다해 살아온 그날들을요. 언젠가 제 아들이, 제 손주가 이 기록을 보게 된다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단지 요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아니라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엄마였다고요. 서랍장 맨 아래 칸엔 낡은 앨범 하나가 있습니다. 허리가 불편해서 자주 꺼내보진 못하지만 혼자 있는 밤이면 가끔 손끝으로 사진을 넘깁니다. 1장, 2장, 3장. 사진 속엔 제가 젊었을 때가 담겨 있습니다. 처사들을 낳고 웃고 있는 25살의 나, 머리를 질끈 묶고 된장을 담그던 40의 나, 남편과 제주도로 여행가며 처음 바다를 본 52의 나, 그리고 남편의 영정 앞에서 눈물 찢던 67의 나도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바라보다 보면 제 안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합니다. 명자야, 수고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그 한마디에 혼자 소리 없이 눈물이 납니다. 예전엔 이 나이 되면 마음이 무뎌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기억은 더 또렷해지고 작은 상처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며칠 전 요양보호사 미정 씨가 제 앨범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때 너무 예쁘시네요. 이분은 누구예요? 남편이세요?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 양반이에요. 지금은 벌써 저 세상 사람이지요. 우와, 어머니. 사랑 많이 받으셨겠다.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떠나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사랑은 참 조용하고 늦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사진 한 장에 담긴 순간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앨범을 덮으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자야, 오늘도 잘 살았구나. 아무도 몰라도 너는 너를 잊지 마. 이곳 요양원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입니다. 바깥 세상은 바쁘고 요란하지만 여긴 조용하고 느립니다. 하지만 그 느린 시간 속에서 나는 매일 나 자신을 다시 만납니다. 오래전부터 기다리는 건 내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야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혼자 식탁에 앉아 식사를 미루던 날들, 군대 간 아들 편지가 오길 기다리던 봄밤, 명절에 돌아올 딸네 가족을 위해 5번, 6번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던 날들. 기다림은 외로웠지만
그 기다림 속엔 희망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온 첫날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 주말마다 올게.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이 돌아간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명자야. 괜찮아. 기다리면 오겠지. 처음 한두 달은 정말로 매주 아들이 왔습니다. 사과 한 바구니, 고운 블라우스 하나, 요양원 앞마당 산책길에서 나누는 싱거운 농담들. 그 시간이 제겐 하루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한 번 바뀌고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이젠 명절이나 생일 즈음만 옵니다. 가끔은 전화로 안부를 대신합니다. 엄마, 오늘은 애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주말에 꼭 갈게요. 그 말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침마다 작은 화장을 합니다. 머리를 빗고 입술에 연한 색을 바릅니다. 왜냐고요? 혹시 아들이 올까봐. 예고 없이 불쑥 올까봐. 그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엄마로서의 자존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옆방의 박 어르신이 그러시더군요. 김 어르신, 기다리긴 뭘 기다려. 다 바빠서 못 오는 거지. 우린 이제 잊힌 사람들이야.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요. 엄마는 기다려야지요. 그게 엄마니까요. 엄마는 자식이 잊어도 가끔 귀찮아해도 심지어 오지 않아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말이죠. 오늘도 저는 문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지나가는 간호사님의 발걸음에 잠시 심장이 두근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내일이 또 있으니까요. 나는 아직 엄마니까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너는 알까? 내가 태어났던 날 나는 혼자 울면서 웃었단다. 제왕절개 수술로 정신이 혼미했지만 내가 내 품에 안겨 울던 그 순간은 지금도 잊히지 않아. 그 작은 손가락, 주먹 쥐고 잠들던 얼굴, 엄마 가슴에 파고들던 체온. 그때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강했고 누구보다 약했단다. 너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강했고 혹시라도 너에게 무슨 일 생길까 두려워. 약했다. 내가 처음 엄마라고 부르던 날 나는 온종일 밥을 굶고도 배가 부르더라. 아들아, 너는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한 걸 알까? 사춘기 때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던 내 뒷모습을 보며 내가 몰래 울던 것도 대학 합격 전날 밤 잠 한숨 못 자고 기도했던 것도 첫 직장 면접 날 정장을 사주지 못해 마음 아팠던 것도 너는 기억하니? 요양원에 온 그날 너는 나를 안고 엄마 미안해 라고 했지. 나는 웃으며 말했어. 이게 어디야? 따뜻하고 좋구나. 하지만 내가 돌아서던 순간 내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단다. 지금도 매일 밤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쓴다. 받지도 않을 엽서 위에 너의 이름을 쓰고 내가 좋아하던 음식, 내가 어린 시절 말하던 꿈들을 적는다. 그리고 마지막엔 꼭 이렇게 끝낸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늘 여기 있을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아들아, 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너를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단다. 세상이 변해도 엄마 마음은 그대로야. 늙고 주름진 손이지만 언제든 너를 안아줄 수 있어. 언젠가 정말 먼 훗날 이 글을 내가 본다면 그저 한번 엄마라고 불러주겠니? 그 한마디면 엄마는 다 괜찮을 것 같구나.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요양원 앞 벚나무에 꽃망울이 맺히고 복도 창문 틈으로 바람이 살며시 스며들던 오전이었지요. 식사를 마치고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병동을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아주 잠깐 휴게실에 들렀을 때 한 장의 편지가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명자 어르신, 우편 왔어요. 우편이요? 순간 가슴이 콩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나에게? 흰 봉투였습니다. 정갈한 글씨로 김명자 어머니 드림.
이라 적혀 있었지요.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박재훈. 두 손이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 안엔 얇은 종이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엄마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창밖을 보면 봄꽃이 피었는데 엄마가 해주시던 된장국 냄새가 그립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엄마라면 뭐라 하셨을까 생각하게 돼요. 너무 늦게 쓰는 이 편지가 엄마의 하루의 작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말 꼭 갈게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엄마 사랑해요. 사진은 어릴 적 4살이던 아들이 제 무릎에 앉아 활짝 웃던 모습이었습니다.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낡은 소파 위에서 조용히 흐느꼈지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하얀 스카프를 꺼내고 머리를 곧게 빗고 손톱을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명자야, 기다려서 참 잘했다. 어떤 기다림은 절망이 아니라 기적을 낳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사랑은 그 마음속 어딘가에 반드시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날의 편지는 저를 다시 엄마로 숨쉬게 해주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해는 유난히 밝았고 기다림은 유독 느리게 흘렀습니다. 나는 복도 끝 창가에서 오전 내내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누군가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급히 휠체어를 돌렸을 때 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고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기다렸지, 엄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지요. 식당 옆 작은 응접실에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봉지에서 귤과 식혜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좋아하셨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나는 웃었습니다. 그 애가 어린 시절 귤 껍질을 못 벗겨서 내 손 위에 올려놓곤 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엄마, 요즘 나 많이 생각났어. 사실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멀리 있었던 거 알아. 근데 이상하게 문득문득 엄마가 나 부르는 것 같더라. 아들의 눈빛은 어린 시절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냥 엄마한테 제대로 얼굴 보고 말하고 싶었어. 나는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떤 사과는 말보다 손의 온도로 받아지는 법이지요. 아들은 내 발을 살짝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아들 데려올게. 요즘 할머니 얘기 많이 해요. 사진도 보여줬거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나를 기억하긴 하니? 응, 기억하지. 귤 좋아하는 할머니라고. 그 말에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귤 한 조각이 그날 우리 사이에 오래된 시간 틈을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하지만 긴 침묵이 사라졌고 애틋한 거리감이 다시 엄마와 아들이라는 말로 되돌아왔습니다. 다음 주도 올게. 이젠 자주 올게, 엄마. 그래. 그래주면 좋지.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아들의 손이 아직 내 손등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은 조금 따뜻했습니다. 요양원에 온 뒤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 김 어르신, 환자분. 그렇게 나는 점점 내 이름과 멀어졌습니다. 명자라는 이름, 엄마가 지어준 이름, 남편이 부르던 이름, 자식들이 처음 말을 배우며 힘겹게 외치던 이름, 그 모든 이름이 이곳에 와서는 어머니라는 하나의 호칭으로 바뀌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 이후 매주 오겠다는 아들이 정말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명자 씨, 생신 축하드립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준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엄마 놀랐지? 요즘은 말이야, 엄마를 엄마로만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 한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 나는 무어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말이지 엄마가 되고 나서 명자인 줄 잊고 살았단다. 남편의 아내, 너희의 엄마 그렇게 불리며 정작 내 이름은 한 번도 크게 불러본 적이 없었어. 아들이 케이크에 초를 꽂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다 같이 외쳐보자. 김, 명, 자. 작은 요양원 응접실에 세 식구가 모여 앉아 초에 불을 붙이고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김명자 어머니. 나는 웃으며 말했지요. 아니다. 오늘만큼은 김명자 씨라고 불러다오. 그래야 내가 오늘 하루 여자로 다시 살아보지 않겠니?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자야, 수고했어. 정말 수고 많았어. 오늘은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저 너로 살아도 괜찮아. 이제 나는 가끔 스스로에게 말을 겁니다. 명자야, 오늘은 어떤 하루였니? 명자야, 그래도 잘 버텼다. 명자야, 내가 참 고맙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그 사람을 존재하게 만드는 일이란 걸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름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누군가의 엄마이기 이전에 나는 나였다는 사실을 이 늦은 나이에야 다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내 나이 83. 하루하루가 선물 같기도 하고 때론 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제 다 살았잖아요. 라고 쉽게 말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젖은 속옷 들고 마당에 나가 아침 해를 받으며 널던 그 시절에 내가 살아 있습니다. 나는 한 남자의 아내였고 세 아이의 엄마였고 어느 회사의 식당 아주머니였고 반찬 투정을 안 하던 사람들의 작은 감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양원 2층 창가 자리에서 매일같이 노후를 기다리는 김명자입니다. 어느 날 옆방의 박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명자 씨, 우리는 이제 늙었지만 엄마인 건 그대로야. 그 말에 나는 처음엔 웃었지만 그날 밤 오래도록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요. 몸은 늙었어도 내 아내 엄마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아들이 찾아오는 주말이면 나는 머리를 곱게 말고 좋아하던 분홍색 가디건을 꺼냅니다. 손자 녀석이 달려와 할머니 하고 부를 때면 내 안에 또 다른 엄마가 깨어나지요. 그리고 밤이 되면 내 손을 붙잡고 가만히 앉아 있는 간호사에게 나는 꼭 한마디씩 합니다. 너도 엄마 되면 알게 될 거야. 엄마란 자리는 죽는 날까지도 그 자리에 있는 거란다. 나는 아직 엄마입니다. 비록 주름진 손으로 더는 무거운 걸 들 순 없고 눈은 흐릿해졌지만 내 마음만은, 내 사랑만은 여전히 그때 그 모습입니다. 아마도 언젠가 내 이불 위에 고요히 마지막이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더라도 나는 마지막까지 속으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아직도 엄마입니다. 너희들이 내 전부였단다. 마지막 장을 덮으며 나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모든 엄마들이 이름으로 기억되고 사랑으로 남을 수 있기를. 끝.